나 안 보이네. 근데 문제는 저렇게 힘든 백성이라고 기다려야 돼. 학생 불들어들 근데 왜 교대는 사범대는 안 35명씩이요. 사범대는 그게 시스템이 달라. 그게 아니라 교대는 그 요구 인원에 맞춰서 임용을 하는 게 아니고 일단 뽑아. 예를 들어 100명, 매년 100명을 뽑아. 그 다음에 이제 빠지면 들어가는 거고, 사범대는 서울시에서 예를 들어 우리 10명만 필요합니다. 그럼 10명만 뽑아. 그럼 경쟁률은 사실 경쟁률 엄청 훨씬 높은 거네요. 당연하지. 엄청 힘들어, 임용고시 되는 거. 그러니까 시험만은 교대인데 당연하지. 임용고시 되는 거 진짜 힘들어. 그 대단한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인데 왜 그래? 애들한테 맞춰서 수업을 하는 거지. 내가 정말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 얘들아 37번 보자. 성격문이 아니라 약간 4차원이죠. 타고나는 거. 자, 얘가 좀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 전에 제가 아까 전에 그 이렇게 해서 푸는 거에 대해서 좀 그냥 빠르게 넘어가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왜 이렇게 되는지 얘기를 할게요. 자, 요렇게 내가 정의역과 공역에 대해서 칸을 만들어 놨을 때 무슨 얘기를 했냐, 얘가 이제 연속적이면 뭐 요렇게 두 개 지나는 상황에서 익혀야 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야. 이게 왜 그러냐면, 자, 지금 1대1 대응이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해요. 첫 번째, 1대1 함수여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공역과 치역이 반드시 같아야 됩니다. 공역과 치역이 반드시 같아야 돼. 근데 이 1대1 함수가 된다라는 말은 그냥 단순히 생각했을 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중간에 뭐 이렇게 꺾이지만 않으면 된단 말이야. 중간에 꺾이면 1대1 함수가 안 되거든. 그치? 그래서 중간에 절대 꺾이면 안 돼요. 꺾이면 안 돼. 그러니까 이런 연속적인 거에 대한 얘기입니다. 연속적인 함수에 대해서. 그럼 이제 1대1 대응이 되려면 첫 번째 1대1 함수여야 된다. 그 말은 뭐 예를 들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동안에 여기서 x값이 쭉 변하는 동안에 위아래 굴곡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야. 이렇게 막 바뀌면 안 된다는 거야. 그 다음에 공역과 치역이 같다는 얘기는 여기 y값에 있는 모든 원소들이 함수값으로 대응돼야 된다는 소리거든? 맞나? 모든 원소들이 대응이 돼야 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 맨 아래쪽에 있는 요 값 있죠? 예를 들어서 이게 뭐 1, 예를 들어 여기가 1이고 여기가 3이라고 해봐. 그리고 여기가 또 1, 여기가 3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어떤 애가 있어야 되냐? FA가 1이 되는 이 A가 무조건 있어야 돼요. 무조건 하나는 있어야 돼, 반드시. 그리고 하나만 있어야겠지. 1대1 대응이니까. 맞나? 그럼 얘가 점으로서는 어떻게 표현될 거냐면 여기 Y는 1 위에 점이 찍힐 거 아니야. 근데 예를 들어 점이 여기 찍혔다 해보자고. 여기가 이제 A,1이라고 해봐. 여기가. 자, 그러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느냐. A,1의 왼쪽의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져야 되냐면 얘보다는 더 위쪽에 그려져야 되겠죠. 1대1 함수 또는 1대1 대응이어야 되니까. 그럼 얘가 이런 식으로 그려져야 되거든. 예를 들자면. 그럼 이거 오른쪽 어떻게 할 거야, 이제?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러니까 이 가장 낮은 값을 갖는 얘가, 가장 낮은 값을 갖는 애가, 만약에 이게 다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면, 만약에 이 가장 낮은 값을 갖는 애가 반드시 여기거나 여기여야만 해요, 무조건. 양 옆을 생각해봐. 얘를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을 생각을 하는 거야. 왼쪽 오른쪽을 생각을 했을 때 얘가 지금 1대1 함수니까 얘랑 똑같은 값으로 뭐 이렇게 직선으로 가지면 안 된단 말이지. 그러면서 얘보다 아래로도 절대 내려가면 안 돼요. 그렇다는 건 이 함수가 여기서 왼쪽에서는 뭐 위로 올라가야 되고 오른쪽에서도 뭐 이렇게 돼야 될 거 아니야. 예를 들자면 이렇게 돼야만 하거든.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 얘를 무조건 가져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반드시 가져야 되니까. 1대1 대응에서는 반드시 가져야만 하니까. 그럼 이제 제일 큰 값도 마찬가지겠죠. 이거랑 똑같은 논리로 생각을 했을 때 제일 큰 값도 여기 아니면 여기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근데 예를 들어서 여기면서 여기일 수는 없는 거잖아.
그니까 반드시 여기 여기거나 여기 여기 이렇게 돼야 된다는 소리예요. 뭔 말인지 이해됐나 이거? 이 제일 낮은 값이 있어야 되는 곳이 중간이면 안 돼서 그런 거야. 연결되어 있다면,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연결되어 있다면, 연결 안 되어 있으면 그렇게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그림을 그릴 때도 뭐 만약에 이 함수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그려지면 얘는 1대1 함수이긴 하지만 1대1 대응은 아닌 거야. 공역과 치역이 다른 거예요. 여기 예를 들어서 요 부분만큼은 치역에 안 들어갑니다. 요만큼도 치역에 안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런 거 신경 쓰시면서 하면 되겠다. 자세한 건 나중에 더 정확히 하긴 할 겁니다. 자, 그래서 37번 요거 해보자. 자, 여기도 마찬가지 A라는 포인트 이렇게 잡고 갈게요. 이렇게. 여기가 이제 A, A. 그래서 지금 X라는 집합은 어떻게 될 거냐면 X가 A보다 크거나 같은 쪽이니까 A를 기준으로 오른쪽이라는 소리겠고 공역도 똑같이 X입니다. 그 말은 A로부터 위쪽이라는 소리겠죠. X축, Y축 각각의 축의 관점에서 봤을 때 오른쪽과 왼쪽 여기서 어떻게 돼야 된다는 소린가? 1대1 대응이 돼야 된다는 소리거든. 1대1 대응.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얘가 1대1 대응이 되려면 이 함수는 반드시 어디를 지나야 되냐? 여기를 지나야 돼요. 이 점을 무조건 지나야 돼. 이 점을 안 지나면 절대 1대1 대응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데 있다고 치면 함수값 A를 갖는 데가 이런 데 있다고 치면은 얘가 이렇게 내려가다가 올라올 거 아니야. 그러면 안 된다고 절대로. 1대1 대응이기 위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반드시 이 점을 지나면서 이런 식으로 올라가야 된다 이 소리야. 이해됐나 무슨 말인지? 그럼 얘가 A,1을 지나니까 A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12 A일 거고요. A제곱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10은 0 해가지고 A는 5 또는 마이너스 2다. 자, 둘 중에 무엇인가? 5입니다. 마이너스 2는 안 돼요. 왜 마이너스 2가 안 되냐면 만약에 A가 마이너스 2라고 친다면 이 함수가 어떻게 생겼겠냐? 지금 fx가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0이거든? 그럼 얘 대칭축의 방정식이 x는 1이거든? x는 1. 그럼 이 함수는 이렇게 생겼겠죠? 여기가 이제 1이고. 지금 찾은 건 사실 뭘 찾은 거냐면 요 함수랑 y는 x 얘랑 교점 찾은 거 맞나? y는 x와의 교점 찾은 거 맞아요? 저거 한 게? a, a 지난다고 얘기하는 게 이거 맞아? 맞죠? y는 x랑 교점 찾은 거야. 그렇게 했을 때 교점이 이렇게 두 개가 나온다고? 얘가 마이너스 2고 얘가 5일 거야. 얘가 마이너스 2고 얘가 5입니다. 근데 만약에 a가 마이너스 2라면 이 함수는 어떻게 생겼을 거냐? 이 부분에서 봤을 때 이렇게 나타나겠죠. 근데 그럼 어떻게 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정의역에서 빠져버리는 거 아닌가? 그쵸? 애초에 지금 공역이 A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거든? 근데 함수가 만약에 이렇게 생겼다면 여기 아랫부분은 사실 표현이 안 되는 거야, 이 함수에서. 지금 표현이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애초에 공역이 A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거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아래쪽 요 부분은 애초에 함수로서 표현이 안 될 겁니다, 여기서는. 왜냐면은 내가 지금 해야 되는 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만 지금 보는 상황인 거니까. 그래서 이 아랫부분은 함수로서 나타나지를 않을 거고, 그러면은 얘는 애초에 그냥 함수가 아닌 게 돼버려요. 이게 무슨 말인지? 그래서 얘가 5가 됩니다. 근데 A가 만약에 함수가 아닌 거예요? 1대1 함수가 아닌 거예요? 이 상황에서는 함수조차 아닌 거예요. 만약에 A가 마이너스 2면. 이게 뭐 어떤 느낌이냐면 예를 들어 이런 거야. 그냥 아까 우리 1번 문제 풀었을 때 어떤 거 했었냐면 이런 거 했을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여기에 마이너스 1, 0, 1, 2 이렇게 있고 x 빼기 1이 함수인가? 이게 이제 x고 뭐 y에 예를 들어 0, 1, 2 이렇게 있단 말이야. 얘가 함수인가? 얘는 함수가 아니죠. 이렇게 y는 얘가 함수가 아닌 이유는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을 때 그 값이 마이너스 2가 나와야 되는데 그 마이너스 2가 공역 안에 없잖아. 이것도 똑같다는 거야. 예를 들어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을 때 x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을 때 마이너스 2보다 더 아래쪽에 값이 나올 거거든?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근데 그 값은 이 우리의 공역에서 표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왜냐면은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여기가 이제 1, 얼마냐 이거 마이너스 11? 이렇게 되는데 만약에 내가 a를 마이너스 2로 잡는다면 얘가 이제 이렇게 된다는 거잖아.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바뀐다는 거잖아. 그럼 얘는 공역 안에 안 들어있다는 소리예요. y 값이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데 얘는 무려 마이너스 11이 나와버리잖아. 이렇게 되면 안 된다고? 이해됐나 무슨 말인지? 그래서 언제나 이 그림으로 해결하는 게 가장 편합니다. 그림으로 해결해가지고 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얘는 1대1 함수는 당연히 아닐 뿐더러 그냥 애초에 함수도 아니에요. 자, 넘어가가지고 정의역이 나눠져 있는 상황에서 1대1 대응 어떻게 할 건지, 그것도 직선으로 나눠져 있을 때 어떻게 할 건지 생각 한번 해볼 겁니다. 40번 문제예요. 40번 문제. 여러분 이거 쉬워 보여도 진짜 의미 파악 잘 하셔야 돼요. 공역, 정역, 치역 이런 것들. 자, 요 함수가 1대1 대응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함수 대충 한번 그려보려고 하는데 다른 건 잘 모르겠고 하나 확실한 건 뭐냐면 두 함수 모두 0,1을 지나죠. 맞나? 두 직선 모두 0,1을 지나긴 하지. 그럼 얘네 둘은 어디서 만날 거냐? 잘 보세요. x가 0보다 작을 때는 이 직선이고, 직선이야 지금. 잘 봐야 돼.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도 직선이야. 근데 얘네 둘은 0,1에서 이렇게 딱 만난다고? 그럼 이거 가능성이 뭐 예를 들어 어떻게 되겠냐?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예를 들자면 직선 두 개니까 올라가다가 내려갈 수도 있겠지. 근데 이러면 되냐 안 되냐? 안 되죠. 왜냐, 지금 이게 1대1 대응이 돼야 돼. 그럼 공역과 치역이 같아야 되고 1대1 함수여야 되거든? 얘는 둘 다 만족 못 시킵니다. 1대1 함수도 아니고요. 이렇게 그었을 때 1대1 대응, 공역과 치역이 같지도 않아요. 그럼 무조건 어떻게 돼야 되냐? 만약에 이 왼쪽의 직선이 올라가고 있었으면 오른쪽 직선도 어찌됐든 올라가긴 해야 된다는 거야. 맞나? 왼쪽 직선이 올라가고 있었으면 오른쪽 직선도 위로 올라가야 될 겁니다. 이것만 만족시키면 되나? 왼쪽이 내려가고 있었으면 만약에 오른쪽도 똑같이 내려가야 되겠죠. 이해됐나 무슨 말인지? 지금 얘네 둘이 직선이라서 일정한 기울기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됐나 무슨 말인지? 올라가고 있었으면 여전히 올라가야 되고요. 내려오고 있었으면 여전히 내려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기울기가 0일 수는 있는가? 없겠죠. 0이면 안 되겠지. 0이면은 이렇게 생긴 거야. 기울기가 0이면. 얘는 당연히 1대1 함수 안 됩니다. 절대로. 그래서 이렇게 구간이 나눠져 있을 때 1대1 대응이다 라고 하면 이렇게 두 가지 생각하시면 돼.
왼쪽에서 이렇게 올라오고 있었지? 오른쪽에서도 계속 올라가야 돼요. 그래 여기 위에 거 채우면서 1대1 될 거 아니야? 왼쪽에서 내려오고 있었으면 오른쪽에서도 여전히 똑같이 아래로 내려가야 됩니다. 이해됐나? 이게 직선이 아니라 밑에 42번 요런 거 보시면은 2차 함수도 섞여 있거든? 2차 함수일 때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아. 내려가고 있으면 여전히 내려가야 되고 올라가고 있으면 여전히 올라가야 돼. 중간에 내려가거나 올라가는 게 바뀌면 안 됩니다. 증감이 바뀌면 안 돼요. 그렇게 보통 표현하긴 합니다. 증가감소가 바뀌면 안 돼요. 근데 감소라고 하면 열리는 범위가 나오는데 그래서 가냐? 감소라고 하면 열린다고? 아, 둘 다 감소인 경우? 그래? A가 마이너스 3보다 작다. and A가 2보다 크다. 이게 and라서 5월이 아니에요. 둘 다 동시에 만족시켜야 되잖아. 그러니까 얘 또는 얘가 아니라 얘 그리고 얘잖아. 우리 명제 배웠다 그쵸? 얘 또는 얘가 아니라 얘 그리고 얘입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의 공통범위를 찾아야 돼. 근데 공통범위는 없잖아, 그치? 맞나? 얘도 음수고 얘도 음수여야 되니까 둘 다 만족시켜야 되는 거야, 동시에. 여러분 이런 거 좀 잘해야 돼요. 그때 내가 부등식 할 때도 얘기하긴 했지만 and냐 5월이냐 이거 되게 잘 따져야 돼. 부등식에서 특히나. 여기는 둘 다 동시에 만족시켜야 되니까 얘 and 얘, 그러니까 두 개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구간을 찾으셔야 된다. 좀 재미없으니까 재밌는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여러분. 48번 이거 풀어보세요. 재밌어요, 48번. 자, 상황을 표현을 한번 해보자면 이렇게 됩니다. 3과 5 사이에 있는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fn이랑 fn 플러스 2 곱해서 짝수가 돼야 된다.
그 말을 그냥 대입을 해봤습니다. 3, 4, 5를 대입을 했더니 이렇게 나와. F3, F5가 짝수, F4, F6도 짝수, F5, F7도 짝수. 자, 여기서 이제 생각을 해볼게요. 얘는 이제 위에 뭐라고 돼 있냐면 추론이야, 추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짱구를 열심히 굴려가지고 이 상황이 나오려면 어떻게 돼야만 하겠는가를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생각을 해볼게. 일단 지금 이 문제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짝수가 되는 게 중요한 거다. 맞죠? 짝수가 되는 게 중요한 거야. 곱해서 짝수가 되는 게 중요한 거야. 그럼 당연히 뭐부터 하셔야 되냐? 짝수가 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부터 찾아야 됩니다. 당연한 거예요. 왜냐면은 곱해서 짝수가 되려면 둘 중에 하나는 최소한 짝수여야 되는 거잖아. 그치? 짝 곱하기 썸띵 해야 짝수가 나오거든? 그러면 얘네들이 지금 함수 값인 거니까 함수 값 중에서 짝수가 될 수 있는 애들을 먼저 찾아보셔야 된다는 거야. 두 개밖에 없어요. 두 개밖에 없고요. 지금 이 문제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1대1 대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대1 대응. 그렇다는 건 얘네들 하나씩이 전부 다 요거 하나씩이랑만 대응이 돼야 된다는 거야. 그럼 뭔 소리냐? 우리 이렇게 3, 4, 5, 6, 7 5개 값이 있지만 이 중에서 짝수 값을 가지는 건 only 두 개밖에 없다는 거예요. 뭔 소린지 이해됐지? 두 개밖에 없을 거야. 일단 이거 알아두고 그 다음에 저걸 한번 볼게요. 자, 지금 얘네 둘이랑 얘랑 이 궤가 좀 다른 거 보여요? 저 1번, 3번은 둘 다 뭘 가지고 있냐면 F5를 포함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 두 번째 상황은 얘네 둘끼리만 지금 쿵짝쿵짝 하는 상황이거든? 그치? 그래서 일단 이렇게 둘로 좀 세트를 나누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일단 해볼 수가 있고요. 그럼 여기서 이제 생각을 해보자는 거야. 첫 번째로, 자, 제가 이거 그 경우의 수 할 때도 얘기했지만 항상 여러분들 조건을 따질 때는 대상이 적은 거부터 따지는 게 국룰입니다. 그게 훨씬 편해요. 여기는 이거 두 개가 한 세트로 내가 묶었잖아. 그럼 얘에 대해서 먼저 좀 생각을 해보는 거야. F4 곱하기 F6. 얘네 두 개 곱해서 짝수가 돼야 돼. 그럼 어떻게 돼야 되냐? 이거 여러분 내 일련의 그 생각 과정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야. 물론 이게 빠르게 진행돼야 돼요. 알겠죠? 이 생각 과정이 F4 또는 F6 둘 중 하나가 짝수겠다. 당연한 거예요. 그쵸? 그럼 무슨 현상이 일어나냐? 반드시 얘가 뭐여야 돼? 짝수여야 되는 거 맞아요? 잘 봐. 잘 생각해야 돼. 지금 F4랑 F6 둘 중에 하나가 짝수거든? 그럼 일단 첫 번째, 둘 다 짝수가 돼도 되는가? 안 될 겁니다. 만약에 F4랑 F6이 둘 다 짝수가 되잖아? 그럼 지금 짝수는 두 개밖에 없거든? 그럼 F3, F5, F7은 전부 다 홀수라는 소리야. 그럼 안 된다고요. 그쵸? 그래서 F4나 F6 둘 중에 only 하나만 짝수일 겁니다. only 하나만. 단 하나만 짝수야. 그럼 봐봐. F4나 F6 중에 하나가 짝수면 남은 짝수는 하나밖에 없죠. 남은 짝수는 하나밖에 없는데 요렇게 곱해도 짝수고 이렇게 곱해도 짝수여야 돼. 그럼 반드시 F5가 뭐여야 돼? 짝수여야 된다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나 이거? 이런 느낌으로 가는 게 이제 추론입니다. 반드시 F5가 짝이라는 거야. 반드시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해됐지? 이해됐죠? 그럼 F5도 짝수고 F4 또는 F6 둘 중에 하나도 짝수야. 그럼 나머지 F3이랑 F7은 뭐겠어? 무조건 홀수죠. 무조건 홀수야. 근데 구하는 게 뭐야? F3 더하기 F7의 최대값이지. 그럼 7이랑 오겠죠. 대신에 이거 하실 때 여러분 한 번쯤은 체크해보세요. 뭔 소리냐면 내가 원하는 게 뭐야? F3이 예를 들어서 뭐 5고 F5가 7인 걸 원하는 거거든? 근데 이런 추론 유형에서는 대부분이 어떻게 될 거냐면 함수가 절대로 하나로 정해지지 않아요.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존재할 거야. 맞지? 왜? 어? 왜? 잘못했어? 저기 아니지 않아요? 아니죠. 이렇게 7이 가야 되는구나. 이렇게. 이게 추론적인 상황에서는 반드시 절대로 함수가 딱 하나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절대. 그런 경우들이 대부분일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최대값만은 찾을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나올 거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한번 체크를 하셔야 돼요. 이 상황에 맞도록 내가 함수를 생성을 해낼 수 있는가. 그래서 예를 들어 이렇게 하고 너를 여기로 보내고 너를 여기로 보내고 너를 여기로 이렇게 딱 보내면 되겠죠. 그럼 이렇게 하나 만들 수 있지. 그리고 이 문제 상황에 위배되지 않죠 전혀. 그러면 되는 겁니다. 알겠지? 이런 식으로 마지막에 한 번쯤은 체크를 꼭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추론 문제에서는 일반적으로 함수가 하나로 결정되지는 않는다. 그런 상황에서 확인을 마지막에 한 번쯤은 꼭 하셔야 된다. 내가 제대로 한 건지 아닌지 확인 한번 하시고 문제 상황에 뭐 이상이 없으면 제대로 한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제 52번인데 이게 이제 매우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첫 번째 어렵기도 하고요. 두 번째 삼각함수에서 나올 겁니다. 얘가. 근데 이번에 뭐 할지는 모르겠어요. 할지는 모르겠는데 100% 나오긴 합니다. 자, 함수 fx는 모든 실수에 대해서 이걸 만족시킨다. 자, 얘는 표현 그 자체로 꼭 알고 계셔야 하는 표현이고요. 각각의 범위가 이렇게 나오겠다. 자,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체크하셔야 되는 건 크게 두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조건. 매우 중요한 조건입니다. 이거 이제 바로 다음 시간에 우리 삼각함수 하겠지만 그때 매우 중요하게 쓰여요. 얘는 이제 뭐냐? fx가 주기함수다라는 걸 얘기합니다. 여러분 주기가 뭔지 알고 계신가? 주기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반복이라는 말과 똑같이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반복되는 함수. 예를 들어서 함수가 만약에 이렇게 생겼어. 그래프가 이렇게 얘는 똑같은 모양이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다. 그쵸? 그래서 이런 식의 반복을 우리는 뭐라 그럴 거냐면 주기라고 할 겁니다. 주기 함수. 실제 주기의 뜻은 뭐냐면은 이 반복되는 크기의 가장 짧은 만큼 얘를 이제 주기라 그래요. 그러니까 요만큼이 주기인 거야. 요만큼. 이거는 뭐 자세한 거는 다음 시간에 뭐 대수해서 할 거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주기가 아닙니다. 가장 짧은 만큼이 주기예요. 가장 짧은 만큼. 그래서 이제 그걸 주기라고 할 거고, 뭐 이름 자체는 뭐 썩 중요하진 않고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자, 얘랑 얘의 관계를 보시면 fx 플러스 4라는 애는 fx를 마이너스 4만큼 평행이동한 거잖아. 근데 그만큼 평행이동을 했는데도 원래 함수랑 똑같이 생겼어요. 원래 함수랑 똑같이 생겼어. 그럼 이 함수는 뭐라는 소리냐? 4마다, 크기 4마다 똑같은 모양이 그대로 반복될 거라는 소리입니다. 오케이? 무슨 말인지 됐나? 그래서 얘를 한번 그려볼게요. 잘 보세요.
자, 요 함수는 마이너스 2부터 마이너스 1까지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됐다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는 x였다가 여기서 다시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이게 됐는가? 이렇게 생긴 거? 그냥 여기 마이너스 2와 2 사이에서만 이렇게 그린 거예요, 일단은. 근데 잘 봐. 이 함수를 마이너스 4만큼 이동을 해도 똑같이 생겼거든? 그럼 이거 왼쪽은 어떻게 생겼겠냐? 이거 똑같은 모양을 이렇게 이동시킨 게 왼쪽에 그대로 붙어 있겠죠. 여기에 이렇게.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아이고. 그대로 붙어 있는 거 맞나? 똑같은 게. 이거 의미를 잘 생각해봐. 이거 평행이동이다, 얘들아. fx라는 애를 마이너스 4만큼 1로 이동을 시킨 거예요. 그럼 반대로 봐봐. 마이너스 4만큼 이동해도 똑같으면 그걸 반대로 해서 왼쪽에 있는 애를 이렇게 4만큼 이동해도 똑같다는 소리 아닌가? 이렇게 이동한 거랑 이렇게 이동한 거랑 어차피 똑같은 거잖아. 그럼 이 오른쪽도 어떻게 생겼겠냐? 얘랑 똑같이 이렇게 생겼을 겁니다. 이게 어떻게 돼? 주구장창 끝까지 쭉 반복된다는 소리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이거 함수 형태의 알겠어? 어떻게 되는지?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해요, 이거. 주기성.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그려질 거라는 거야. 이해됐나? 무슨 말인지? 자, 근데 얘랑 n분의 1x가 11개의 점에서 만나야 된다는 소리지. 실근의 개수가 11개라는 건 n분의 1x랑 이 함수랑 11개의 점에서 만나야 된다는 소리거든. 상황을 잘 보세요. n분의 1x는 얘를 지나죠. 그러면서 어떻게 돼? 이런 식으로 가겠지. 내가 11개 점에서 만나야 되거든. 그러면 좀 먼데요. 자, 미쳤죠? 이런 식으로 돼야 되는 거 맞겠나? 후! 뭔 말인지 이해돼요? 여러분? 봐봐. 지금 보시면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은 이 노랑이 함수가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거든? 맞나? 이 노란 함수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고요. 핑크 함수도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야. 근데 얘네들이 11개 점에서 만나야 돼. 11개 점에서. 근데 원점에서는 이미 하나 만난단 말이야. 그럼 오른쪽에서 몇 개 만나야 되겠어? 5개 만나야 되고요. 왼쪽에서도 5개 만나겠죠. 그럼 자동으로. 왜냐면 원점 대칭이잖아. 요만큼이 이렇게 뒤집혀 있을 거 아니야. 똑같이. 그러니까 얘네가 총 11개의 점에서 만나려면 여기 오른쪽에서 5개, 왼쪽에서 5개 이렇게 만나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fx 범위가 마이너스 2에서 2까지인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게 왜 아니냐면 잘 봐봐. 문제 잘 봐봐. 함수 fx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좋은 질문이에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얘를 만족시키고요. 근데 그 중에서 여기만 그냥 알려주는 거야. 여기만 알려주는 거야. 아이고. 여기만 그냥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뒤에는 너네가 찾아봐. 이렇게 하는 거야. 함수 fx는 모든 실수에 대해서 정의가 돼 있어. 근데 여기만 딱 알려주는 거야, 그냥. 정의역이 여기라는 게 아니고 여기만 딱 알려주고요. 나머지 부분은 자, 이거 주기성 있지? 그러니까 너네가 나머지 부분 메꿔봐. 이렇게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뭔 소리인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전체를 알려준 게 아니고 그냥 그 일부만 알려주는 거야. 예를 들어 나도 너네한테 내 소개할 때 일부만 알려줄 수도 있는 거잖아. 내가 잘못한 건 아니잖아. 내가 내 나이 안 알려줘도 내 잘못 아니잖아. 너네가 맞춰봐 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런 거라고. 함수의 일부만 알려줄 수 있는 거예요. 함수의 일부만 알려주고 어차피 이 주기성이 있으니까 나머지 부분 너네가 찾을 수 있지? 찾아봐. 이렇게 하는 거야, 문제가. 아, 진짜. 직전이
보라색은 많아. 보라색은 남아 지금. 필요하면 얘기하세요. 보라색이랑 파란색, 초록색 뭐 좀 드릴 테니까. 얘기하세요. 뭔 말인지 이해됐지?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여러분이 직접 찾으셔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게 11개가 되려면 여기 오른쪽에서 5개, 왼쪽에서 5개, 가운데서 하나 이렇게 만나야 되겠다 이거야. 이제 어떻게 할래? 자, 요런 거를 할 때는 일반적으로 이제 어떻게 되냐. 보통은 요 놈들이 기준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얘네들 좌표를 먼저 찾는 거야. 얘네 좌표를 찾아보시면은 자, 지금 주기가 4예요. 여기가 1,1이야. 그럼 여기는 몇일까? 5,1이야. 왜냐면 4마다 반복되니까. 4마다 똑같은 게 반복된다고 모양이. 그럼 여기는 얼마냐? 9,1이고요. 여기는 얼마냐? 13,1입니다. 그러면 이 모양을 생각을 해봤을 때 요 n분의 1x에다가 9를 대입하면 얘는 뭐보다 작아야 되겠어? 1보다는 작아야겠지. 이 그림 함수 형태를 보세요. n분의 9는 뭐냐면 여기 이 점에서의 함수값이거든. 그럼 이때 함수값이 1보다는 아래쪽에 있어야 된다 이거고요. 그 다음에 n분의 x에다가 13을 대입했을 때는, 즉 요 값을 대입했을 때는 얘가 1보다 커야 되겠죠. 그러면 자동으로 이 사이를 잇는 직선이 쭉 나오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만나겠지. 이해됐나?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화는 특히나 이 꼭지점을 이용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이 꼭지점과의 비교를 통해서 이 직선의 위치를 찾는 게 매우 많아. 그럼 여러분 얘랑 비슷한데 함수가 만약에 이렇게 생겼어도 똑같은 거 할 수 있겠죠. 만약에 이렇게 생겼어도 이게 삼각함수예요. 그냥 그냥 이게 삼각함수야. 똑같아. 함수가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다가 이제 직선을 그어서 뭐 5개 점에서 만나.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지. 그냥 똑같아요. 이거랑 이거랑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괜히 이것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뒤에 그 함수의 개수 문제가 나오는데 얘는 사실 그 경우의 수 문제거든? 경우의 수? 다음 시간에 하죠, 그냥. 이건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네. 1이야. 여기 1 넣으면 1 나와. 여기에 1을 넣으면 1이 나오거든? 실제로 여기 함수값이 1이란 말이야. 그럼 여기 나머지 여기 꼭지점들도 싹 다 함수값이 1일 거거든. 그러니까 이게 1보다는 작아야 된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자, 여러분 숙제는 이거 함수의 개수 전까지 하시면 되고, 오늘은 문제 많이 풀긴 했어요. 그래서 뭐 많지는 않을 거야. 함수의 개수 전까지 하시면 되고, 그리고 숙제 잘 해와. 숙제 안 해오면 안 돼. 안 해오면 안 된다. 안 해오면은 수요일이고 목요일이고 다 와야 돼. 숙제 잘 하시고, 제가 숙제 잘 안 하면 전화합니다. 진짜로. 저 사인 학생가? 저거 할 때는 꼭지점 지나는 거는 2개 지나는 거 아니고 하나 지나는 거? 여기 지날 때요? 비껴가는 거 아니에요? 안 비껴가요. 하나 지나요? 2개 지나죠. 안 비껴가니까 2개 지나야지. 여기도 지나고 여기도 지나지. 그쵸? 당연히. 왜냐면은 여기서의 접선이 이렇게 나와서. 그러니까 여기서 스쳐가려면은 위로 이렇게 지나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스칠 순 없어요, 절대로. 절대 스칠 순 없어. 그런 경우는 안 나오죠. 이거 이제 미분하면 되죠, 나중에. 미적2에서. 미적2에서 미분하면 여기 접선도 구할 수 있어, 나중에. 하여튼 고생하셨고, 숙제는 그 이거랑 그 도형의 이동 푸시면 됩니다. 알겠죠? 센이든 뭐 고쟁이든 각자 문제집 도형의 이동 푸시면 되고. 여기까지 할게요. 미적분은 못하는 게 재밌어? 서연아? 근데 왜 이제 내려